제 옆에는 이 사진이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 가장 주목받는 사진 한 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변 같이 만났던 사람들 전원에 따르면 비교적 살이 빠졌다는 한 전 위원장. 인사 차이겠죠. 총선 끝나고 한 3주 만에 고생했던 당직자들 만찬 회정 저녁 식사 형식으로 한번 만났기 때문에 김영동 의원을 비롯해서 당직자 경호팀 인상 한 20명과 함께 한 중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정확히는 지난 3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이 했던 말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특별한 추억 있는 멤버들이다 소중하다. 정기적으로 보자.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지금 짚어봤던 두 가지 내용은 사실 주말 사이에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더 언급하는 것보다 이현정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결과 혹시 당직자들의 만남 이게 4월에는 두문불출했다가 5월부터 조금씩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만남 혹은 또 다른 공식 행보들이 조금씩 예정이 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예. 우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조금의 건강도 회복되어 하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약속을 일단 지켜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당직자들과 이제 저녁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중요한 하나의 또 이 기준점이 원내대표 선거일 겁니다. 아마 본인은 그 선거 막판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과 꽤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과 이제 이걸 놓고 여러 가지 공천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실은 갈등을 빚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이제 원내대표를 나설 경우에 예. 안 나설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9일날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좀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여러 어떤 본인의 지인들과 일단 만나자라는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 어쨌건 본인이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관련된 인사들과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있고 예. 아마 그 만남이 이제 5월 중순 이후로는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황우여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경선을 이제 일단 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들을 아마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경선에 과연 참여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대표 경선에 그 가타부타 이 부분에서 한마디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그동안 아껴왔던 어떤 주변 인사들을 쭉 만나면서 이제 그거에 의견을 들 것 같고 여기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아마 대통령과의 만남일 겁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9일날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일단 지금 만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건 지금 이 대통령실과의 앙금을 어떻게 푸느냐에 예. 따라서 그 보폭이 어느 정도 넓어질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얘기도 짚어보긴 할 거예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도대체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이게 당원과 여론조사를 얼마나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그것도 저희가 잠시 뒤에 꼭 짚어서 짚어보긴 할 텐데 이 의원 말씀은 결국은 이철규 의원 총선 기간 동안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꽤 갈등이 표면화되고 그만두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한 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폭을 넓히는 데는 좀 숨통이 트였다 반대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양당 간에 그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됐으면 한동훈 위원장도 대표 출마를 상당히 고민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네, 반대로 왜냐하면 당이 이제 예를 들어 저렇게 가는 것들을 이제 본인은 지켜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일 텐데 일단은 이철규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의 행보들을 이제 아마 좀 주변 인사를 만나고 아마 이제 비대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현재로 볼 때는 아마 전당대회 출마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당 당직자들에게 이게 빈말일 수도 있고 참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보자. 만났던 사람들은 이 말에 꽤 많이 방점을 찍더라고요.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최근에 직접 전화 통화를 늘리는 것도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정치인을 계속 하신다는 거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간 이제 반농담처럼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이때 움직일 수 없다는 거 몸도 힘들고 또 나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니까 김 선생님 맞죠?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어디? 제가 당연히 전화드리고 찾아뵈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몸도 좀 안 좋고 또 바로 사퇴하는 바람에 좀 전화가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몸 좋아지면은 한번 뵙죠. 핸드폰도 웬만하면 잘 아무리 측근이었다고 일단은 좀 선을 그었었고 그런데 이제 당직자 만나고 최근에는 일부 전화에 다시 콜백 그러니까 전화 왔던 사람 전화도 다시 돌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총선 기간에 느꼈던 얘기 소회들을 하나씩 밝히는 모양인데요.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알려지기로는 자기와 관련된 트렌드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것도 사실 주관적인 거긴 한데 본인 스스로가 뉴스 많이 보고 다시 한번 어떻게 메시지를 가다듬는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복귀 소리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직자들과 만찬을 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쓴 책은 아니고 예.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당직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책의 판매량이라든지 저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하는 것을 보면은 본인에 대한 어떠한 트렌드를 계속 검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사실은 그 지난 영수회담 날을 제외하고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검색량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보다도 계속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바로 다음 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딱 한 번 당직자들과 식사를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뉴스에서 드러나고 또 지난주에는 뒷모습 사진 하나로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히 보수층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 예. 우리 앞서 잠깐 얘기했었던 백서 있었어의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러한 질문들이 오히려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을 또 결집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사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맞다고 확인을 해줬고 저 사진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글쎄요. 총선 이후에 아무래도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총선 전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검색량의 총량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해야 되는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여전히 총선에서 이긴 이재명 대표 혹은 선전한 조국 대표보다도 오히려 검색량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 검색량으로 봤을 때 빅데이터 여전한 건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조만간 만나자 당직자들과 뭐 정기적보다는 이제 자주 만나자는 표현을 한 전 위원장이 했다고 하는데 주변으로 우월한다는 당내 의원 낙선자 많이 만나라는 조언 들었다.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성추현 부의장님, 아까 이현정 의원 잠깐 언급했던 부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보폭을 넓히는 건 좋은데 결국은 대통령과의 만남. 왜냐하면 대통령 오찬 거절하고 일단 당직자들을 두루 만났던 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만남 혹은 선을 긋는 이런 여부가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보폭 혹은 공개활동에 연동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뭐 전당대회에 나오는 여부를 떠나서 예. 그 정치적 행보를 좀 더 공개적으로 아니면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포인트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를 이끌면서 그 결정적인 뭔가 승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직언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이번에 내가 나갈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내가 국민 앞에 좀 목소리를 내야 될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후에 뭐 5월 9일 지금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 이후에도 뭔가 전혀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는다거나 계속해서 그 입법부 야당과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신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할 때 지금 이 정도에서는 분명 내가 나서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뭐 전당대회 룰도 얘기하고 뭐 다양한 걸 얘기하지만 예. 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세울 결심이 섰느냐 안 섰느냐 예.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각을 섰냐 안 섰느냐. 결국은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 얘기. 한 전 위원장 복귀설이 때이르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보수 여당이 이렇다 할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할지 말지.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이 얘기를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했던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 측근으로부터 전당대회 밀어달라는 요청을 들었다. 이것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굳이 저런 사람 상대할 필요 없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황우여 비대위원장 스타일상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내부 구조, 목소리를 좀 많이 듣댔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심평 변호사가 말한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당대회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판단에 따라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 여부가 가릴 수도 있다. 이 해석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저 심평 변호사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내면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에게 나 전당대회 출마 안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이 보수 이 여권 이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절대 나서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심평 변호사도 일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던지느냐, 근거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해명하면서 그러면 그 이야기만 나 전당대회 출마 안 합니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깔끔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는 저런 사실들을 흘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출마 못 시키려고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심평 변호사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미 한동훈 위원장 활동할 때부터 한동훈 위원장 그만둬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던지는 것은 본인 저 사실 자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에게 자꾸 불출마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저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 여권이 보면 이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렇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뭐 급속도로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또 여당도 지금 뭐 지리멸렬하고 근데 이제 여당에 누군가가 당대표로 뽑힌다 하더라도 지금 저 특검법 공세 지금 야당의 어떤 정말 대대적인 공세를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막아낼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거기에 똘똘 뭉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3년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척을 진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복잡한 이 정치적인 이 수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요즘은 이런 탑10 같은 뉴스 프로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선거 때문에 본인이 정치에 많이 보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될지 뭐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예. 이 되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겠죠. 어떤 식의 상황들을 이제 판단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이게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지지층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출마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이게 정치란 게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도 어느 정도 결심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중요한 변수는 대통령실의 생각, 그다음에 당 내부의 어떤 변화, 지지층들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탑10 같은 여론을 반영하고 혹은 여론을 형성하는 뉴스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총선 이후 전에는 바빠서 못 봤다면 이제 보면서 본인 관련 뉴스를 좀 모니터하고 여기 계신 네 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지켜보겠죠, 당연히. 그런데 최근 총선 패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이후 몸을 제대로 푸는 여당의 잠룡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법무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상식에 맞추어서 진영과 무관하게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그 얘기 듣고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쉬운 언어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저건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우리 당도 뭐 운동권 심판론을 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 지켜보면서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정말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려운 와중에 정말 몸 바쳐서 더 열심히 한 거 인정하는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치고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참 그건 사실은 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어요. 심판론은 피했어야 된다.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어쨌든 차기 대권을 두고 경쟁 상대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 말 자체에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지금 상황이 다소 좀 이렇게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차기 주자 중에는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홍준표 대표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쏠림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전히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당권이라든가 차기 대권 구도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되니까 일단은 현재로선. 그러니까 이제 이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 대해서 뭐 규정은 해놓고 갈 필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홍준표 시장 같이 적극적으로 계속 발언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책임론도 있다. 이 정도는 규정해놓고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칭찬하든 비판하든 뭔가 매체 출연, 방송 출연을 많이 해야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회자가 될 테니까 차기 잠룡들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건데 특히 여기 지금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에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근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인물과 지금 일종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지금 변호사의 한 90%가 사무실 유지를 하기 어려울 만큼 변호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우리도 변호사 같은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아마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국민적 요구가 의사 정원입니다. 의협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거고. 의사들을 비난을 해가지고 의료 현장의 갈등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정말 나쁜 모습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세운 적이 있는지 그 자리에 앉아서 의료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훈수질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 시장이 의사단체를 향해서 의사는 공인이다. 의사들이 증언을 반대하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를 직격했는데 바로 이면택 회장, 과거 홍준표 시장의 논란거리를 소환했고 이런 것들이 강진열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싸움닭이라고 많이 불리는 홍준표 시장이 또 다른 사람과 이제 싸움을 붙었는데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기에 좀 더 나아가서 뭔가 대통령이 원하는 메시지를 홍 시장이 대신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와서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정 갈등이 막말로써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께서 정말 건강을,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민주당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의도 자체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의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을 하는 억구들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요. 조금은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이는 것도 국민들께 좀 피로감을 주고 있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춘 부의장님,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자의 논리가 있고 의협체장도 격양되고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홍 시장은 또 할 말 했다고 할 수 있고 다만 홍 시장 입장에서는 과거 대선 때 논란도 했던 발정제 흥분제인가요? 더 제가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거 하니까 이제 고소까지 하겠다고 홍 시장이 얘기하던데 본인으로서 이렇게 싸움을 붙었다가 과거 논란까지 재소환되니까 달가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정치인이 본인의 부고 소식 말고는 어떤 소식이든 좋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런 소식은 절대 홍준표 시장에게도 좋은 얘기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언론에서 자꾸 저 약물 얘기를 다루는 것도 국민들이 듣기에도 불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홍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듣기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저렇게 자초한 것은 저는 홍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 의대 정원 문제를 과연 해결하기 위한 의지
뭐 목적을 갖고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의정 갈등 상황이 사실 이미 기싸움하는 단계를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예.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중재입니다. 중재. 이 서로 흥분해 있고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대화를 안 할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이 원로 정치인들이나 좀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적극 도울 테니 우리를 지렛대 삼아라. 야당도 협의체를 만들어준다면 들어가서 의협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할 테니 우리도 함께하자.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의 정상적인 영역이지 저렇게 뭔가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는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거에 맞서는 또 그 의협 회장도 부적절한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협 회장 쪽이나 의사 쪽이나 정치 쪽이나 정부 쪽이나 다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중재안을 찾는 쪽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광역시장과 의협회장의 말싸움은 계속 그 주말 사이에도 이어졌는데 참 이례적인 장면이죠. 아무리 그 의대 현안이 지금 직면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관련 새 인물의 보수 잠룡들의 얘기,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 중심으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